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프랜차이즈 매장들 많잖아요. 네, 정말 많죠. 실제로 뭐 호주나 독일 이런 나라에서는 소매 판매 한 30% 이상 이게 다 프랜차이즈래요. 엄청나죠? 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성공이 그냥 본사만 잘한다고 되는 걸까요? 그 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연구가 바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비즈니스 리서치 저널에 실린 건데 가맹점주가 브랜드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 그 가맹점주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그러니까 그 경험이 본사 지원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건 좀 깊게 봤어요. 아, 경험이요? 네, 본사가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가맹점주의 브랜드 인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과정에요, 경험이라는 변수가 작용한다는 거죠.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연구에서 보니까 본사가 뭐 교육도 해주고 마케팅 지원도 하고 이런 게 가맹점주의 브랜드 이미지 인식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네, 일단 그건 기본적인 전제고요. 근데 이게 그냥 직접적으로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정체성 기반 브랜드 관리, 뭐 IBBM이라고 하는데 이런 틀이 나와요. 정체성 기반.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브랜드라는 게 결국 안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개념이에요. 본사 지원이 가맹점주 인식을 바로 탁 바꾸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두 가지 단계요. 네, 이 중에 다리 역할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다리는 브랜드 몰입,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애착 같은 거요. 이거 내 브랜드다 하는 마음. 아, 마음이군요. 애착. 네. 그리고 두 번째 다리는 브랜드 시민행동, BCB라고도 하는데요. 브랜드를 위해서 스스로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브랜드 진짜 좋아요 하고 막 추천한다거나 아니면 새로 들어온 다른 가맹점주 있으면 좀 도와주고 아하. 또 뭐 본사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뭐 지역사회 마케팅 같은 거 참여하고 이런 자발적인 행동들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인사 지원이 가맹점주의 마음과 행동, 시민행동 이 두 다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진다. 이런 흐름이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아까 말씀하신 가맹점주의 경험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변수예요.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래 하신 베테랑 점주님이랑 이제 막 시작한 신규 점주. 누가 본사 지원 효과를 더 크게 받을까요? 이게 결과가 좀 뭐랄까 흥미로워요. 네, 어떤데요? 본사 지원이 브랜드 몰입, 즉 정서적인 애착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 인식에 영향을 주면 그 경로 있잖아요. 네, 첫 번째 다리요. 그게 경험이 적은 가맹점주한테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어요. 정말요? 경험 많은 분들이 아니고 신규 점주요. 네. 그러니까 사업 초반에는 본사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이 브랜드 하길 잘했다. 우리 본사 괜찮네 하는 어떤 애정, 긍정적인 마음을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이라는 거죠. 와, 저는 이거 진짜 좀 의외인데요. 보통 경험이 많을수록 본사가 이렇게 지원해주는구나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초기에는 그게 더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요. 그럼 경험 많은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본사 지원이 뭐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쪽으로 중요해요. 다른 쪽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다리, 브랜드 시민행동. 이쪽 경로를 보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행동 쪽이요? 네. 본사 지원이 가맹점주들이 자발적으로 브랜드를 위해 뭔가 하게 만드는 거. 즉, BCB를 이끌어내서 브랜드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효과는 놀랍게도 가맹점주의 경험 수준과 큰 관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브랜드에 대한 어떤 초반에 애정을 키우는 데는 신규 점주한테 지원 효과가 크지만 그렇죠. 브랜드를 위해 실제 행동하게 만드는 데는 경력이랑 상관없이 꾸준한 지원이 계속 효과가 있다. 이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경험이 많던 적던 본사가 계속 관심을 보여주고 지원하는 그 자체가 가맹점주들한테는 우리 브랜드를 위해 나도 뭔가 더 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꾸준히 된다는 거죠. 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마치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표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볼까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성공하려면 가맹점주 지원이 정말 필수적인데 네, 핵심이죠. 이 지원이 가맹점주의 마음,
즉 몰입과 그리고 자발적인 행동,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동력이 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특히 막 시작한 가맹점주들한테는 그 몰입을 확 끌어올리는 지원이 중요하고, 네, 초반에 중요하죠. 또 모든 가맹점주들한테는 경력과 상관없이 브랜드 시민 행동을 계속 유도하는 그런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건 결국 프랜차이즈 같은 B2B 관계에서도요. 단순 계약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부 구성원인 가맹점주의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부 관리가 외부 이미지로 이어진다. 그렇죠. 그게 결국 외부 고객이 보는 브랜드 이미지까지 결정하는 거니까요. 뭐랄까 정서적인 유대감,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 이걸 어떻게 끌어낼지가 정말 숨겨진 성공 열쇠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가맹점주의 이런 눈에 잘 안 보이는 인식이나 태도가 브랜드 성공에 이렇게나 중요하다면요. 네네. 프랜차이즈 본사는 단순히 뭐 매출 실적 이런 숫자 말고요. 혹시 가맹점주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있나?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식었나? 이런 미묘한 신호들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알아차리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앞으로 많은 본사들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